대한민국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혐오입니다.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잿더미로 내줘야 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불길을 봤습니다. 총리님, 먼 길 오셨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불 현장에서 사람들은 정부의 방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총리는 대책을 논의했고 재난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이제 오셨어요? 불 꺼야지요. 우리 다 타고 있어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재난. 하지만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가 이어졌고 다른 한쪽에선 왜 이제 왔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같은 국민들. 하지만 마치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문을 두고 온라인에선 찬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재판을 끝내고 바로 달려왔다는 반응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늦었다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불 끄러 오신 거 맞아요? 아니, 야당 대표가 무슨 역할을 하시려고? 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드러난 반응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환영받았고 누군가는 거부당했습니다. 산불보다 뜨거운 불길. 그것은 바로 정치적 혐오였습니다. 불이 난 현장, 정부의 수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쏟아진 반응은 총리님,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집을 잃었어요.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이제 와서 와봤자 뭘 합니까? 진작 대책 세웠어야죠. 총리가 늦게 왔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재민 대피소부터 복구 지원까지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재난 속에서 총리를 향한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움직였고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이 불길 속에서 진짜 불타오른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같은 현장에서 또 다른 정치인이 등장하자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왜 이제 오셨습니까? 불 끄러 왔어요. 우리 지금 타고 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환영했지만 누군가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소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정치인의 등장에 실망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이런 걸 보러 오신 건가요? 이게 다 정치쇼죠? 그럴 시간에 불이라도 꺼야죠. 이재명 의원이 다가갔을 때 그에게 쏟아진 목소리들은 단지 의혹과 비판뿐이었습니다. 정치인의 방문이 필요한 시점일까? 아니면 그저 한 번의 쇼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이재명입니다. 제가 바로 와야 했던 순간이었을 텐데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와 약속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갔을까요? 이재명 의원의 방문은 단지 정치적인 행보일 뿐 그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은 주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진지하게 대화하려고 해도 이미 쌓인 감정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방문이 이렇게까지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반응은 더 큰 질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방문 이후 온라인 반응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재명 의원의 등장 자체를 대통령처럼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세대와 지역 간 갈등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향한 혐오가 드러나며 그 지역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분법적인 시각 속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죠. 제가 이재명이라면 육두문자 재판 끝나자마자 바로 왔다.
진짜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욕하는 건 안 하고 싶은데 다 같은 맘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치인에게 노예 근성 굽신굽신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 영상을 만들어 박제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냐? 노인네들 무식한 티가 너무 남. 솔직히 이 나라 바로 설려면 노인네들 투표권 박탈해야 함. 무식하고 염치 없고 눈치 없고 도덕 없고 나이가 벼슬이라 생각하면 나이값 좀 하길. 같은 나라 다른 민족, 대구 경북은 답 없음. 모두들 잘 알고 있잖아. 그냥 불쌍할 뿐. 내란도 짐승들 무지몽매해서 똥오줌 못 가리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이제 진짜 쪽본 원숭이 수준으로 대우해야 할 것 같음. 투표는 이찍해놓고 왜 야당한테 지랄이야? 일부는 더 거친 발언을 내뱉으며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내용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의 방문에 그만큼 극단적인 의견들이 쏟아진 것입니다. 심지어 노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세대 간의 분열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 자신들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죠. 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입장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세대와 지역,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람들의 목소리는 달라졌고 결국 그 분열은 더 큰 갈등을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등장한 그 현장에서의 반응이 온라인에서는 이렇게까지 큰 충돌을 불러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결국 이 문제는 단지 정치인이 한 번 방문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정치적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호 존중보다는 혐오와 비난이 주된 언어가 되고 있죠. 이 상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 같은 국민이 아닙니다. 서로를 짐승이라 부르는 사회, 그 끝은 어디일까요? 모든 대화가 적대적이고 갈등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정치적 입장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이런 갈등은 사회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지 정치적 다툼을 넘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 존중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분열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나라로 존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는 이미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듯합니다. 한쪽은 희망을 바라며 또 다른 쪽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나뉘어 버린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지역 혐오는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대선, 총선 때마다 갈등은 깊어졌죠.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그 패턴, 그것이 바로 혐오의 시작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떠도는 사회, 도대체 왜 지역차별, 세대차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선거마다 사람들은 지역과 세대를 넘어 서로를 향해 혐오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젊은 세대, 늙은 세대. 우리는 왜 계속해서 이 분열의 구덩이에 빠져드는 걸까요? 그 혐오의 뿌리는 단순한 정치적 다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차별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 혐오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이 뿌리 깊은 갈등은 단지 선거 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엮여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이 갈등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결국 하나의 사회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고 존중하는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갈등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노인들 투표 못하게 해야 나라가 산다. 젊은 층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정당할까요? 솔직히 노인들이 너무 무책임한 선택을 합니다. 자신들만의 세대, 그때 그 시절에 갇혀 살고 있죠. 그게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세대가 선택한 결과가 지금 우리 세대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알기나 할까요? 자기들만 행복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진짜 너무 이기적입니다. 젊은 층의 의견은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노인의 선택이 정말로 나라를 망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그들의 시각에서 나라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번 선거에서 한쪽에서는 노인들의 투표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그들의 선택이 나라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단순히 연령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정치적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젊은 층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노인들의 선택이 불합리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해를 넓히지 않으면 이 분열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세금 내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투표권을 잃어야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렇게 차별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이 많다고 투표 못하게 한다? 이게 민주주의냐? 노인들이 던진 질문은 그만큼 지금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분노와 억울함은 그만큼 그들이 겪어온 삶에서 쌓여온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존재, 그동안 살아온 역사에 대한 자존심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대 간 갈등이 여기까지 와버린 것? 그 끝은 어디로 갈까요? 세대 간 갈등,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잘못을 돌리고 또 누구를 이해해야 할까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갈등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지역을 갈라놓고 혐오는 그 틈을 더욱 벌립니다. 지역적 갈등은 이제 정치적인 전략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두 개의 나라가 됩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그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 한 민족인데도 왜 이렇게 분열된 걸까요? 어떤 이들은 지역주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갈등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갈등의 뿌리는 너무 깊고 그 끝은 어디일까요? 갈라진 대한민국, 그 결말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서로를 조롱하고 미워해야 할까요? 온라인에서 넘쳐나는 혐오의 메시지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사라지고 대신 분열만 키워가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은 혐오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차이를 넘어 사회 전체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이렇게까지 미워해야 하는 걸까요? 그 혐오의 감정은 결국 우리 모두를 더 깊은 갈등으로 이끌 뿐입니다. 갈라진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혐오가 부른 재앙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이해,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이 모든 갈등을 풀어내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을까요? 끝나지 않는 분열, 그 끝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불은 꺼졌지만 혐오는 남았습니다. 산불이 진화되듯 우리 사회의 갈등도 잠시 가라앉을 수 있지만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단순한 잿더미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불신과 미움입니다. 이 분열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더 이상 같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단순히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혐오가 커질수록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혐오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갈등을 넘어설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